좋아요, 구독.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요 업종 전망 그리고 포인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시장을 갖다가 좀 전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을 전망하기보다는 사실 주식시장은 어떤 전망은 사실 대부분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게 보진 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가 만약에 음봉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2000년 이후에는 100%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좀 많다. 그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져가시고 근데 좀 여건이 따라줘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빅테크가 지금 미국 증시나 전 세계에서 너무 큰 비중이잖아요. 사실 뭐 애플이나 막 그런 상위 한 두세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시총보다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빅테크가 좀 양호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빅테크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지수의 어떤 급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그 포션이 커진 거죠,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트럼프 리스크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예상보다 그래도 좀 어쨌건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사실 뭐 트럼프가 일기 때에도 그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게 트럼프여서만 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아무튼 이 두 부분이 좀 그래도 버텨준다 그러면 긍정 랠리가 우리나라도 내년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주가 급락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 미국의 뭐 S&P나 그런 지수들이 급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쉽지 않겠죠. 다만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수 자체가 크게 내려갈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선별적으로 대응을 갖다가 좀 덜하겠죠, 그렇죠? 낙폭이. 지수는 좀 부정적이겠지만 업종별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기술주가 급락했는데 트럼프 리스크가 심화돼서 보호무역이 이런 부분이 좀 블록이 좀 심해졌다. 그럴 때는 일단 국내 증시도 내년에 안 좋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낙폭 과대주 저하고 이제 함께 급락주, 낙주 매매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이럴 때는 또 오히려 더 좋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연 단위로 음봉이면은 다음에는 다 항상 양봉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조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보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도에 조선이 왜 강세였느냐를 갖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급은 축소됐어요. 2008년 대비해서 한중일의 야두수,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60%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야두수가 2008년 대비 60%가 감소를 갖다가 한 반면에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및 노후 선박을 갖다가 교체하는 수요가 작년에 막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꺾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보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운항 거리가 증가했다. 전에는 이제 뭐 수혜주나 이렇게 있으면은 전에는 여기를 갖다 통과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운행 거리가 이제 증가한 게 조선업에는 또 이제 호황으로 작용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선박 발주가 전년비 이제 25% 증가를 갖다가 하고 또 이제 신조선가가 또 상승을 갖다가 8% 이상 했고 그래서 조선사의 매출이 25%, 영업이익은 150% 증가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이냐? 2025년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지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중국은 좀 양으로 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양보다는 좀 이제 고부가 가치, 좀 가격 비싼 거, LNG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박의 비용은 고체보다는 당연히 액체가 비싸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단가가 센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 좋아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앞으로 LNG선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선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을 갖다가 지속하는 게 중요할 거고 또 이제 미국의 군함이나 그런 거 유지 보수하는 거 MRO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도 강조했듯이 미국과의 어떤 코어기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과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운 운임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적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작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둔화되는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녹록치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일단 2025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조선사의 합산 수주 금액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는 10% 정도 줄 거라고 지금 대부분 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과 그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도 주가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전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했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급증했느냐? 방산 5개사, 5개사의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급증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갖다 잘하고 물건이 잘 팔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주가가 급등했지만 연말에 이제 피크아웃 우려하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일단 2025년에 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내용이죠. 기존의 전쟁이 이제 뭐 트럼프가 전쟁을 갖다가 빨리 끝낼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종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미국의 그런 방산 기업들보다는 이제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PER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쟁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반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확전은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뭐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막 또 그러고 또 베트남하고 중국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렇고 트럼프가 보기에도 이쪽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이 보니까 아시아 쪽이 당장에 남중국해도 만만치 않고 또 그리고 타이완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과 다르게 이쪽은 대부분 다 아마 포탄, 미사일 그런 쪽인데 이쪽은 보니까 해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해군은 지금 이제 중국에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좀 이렇게 같이 좀 해보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꾀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방산 쪽은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 냉전 확대, 글로벌 방위비 증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제 정치 불확실로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일단은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뭐 엔화 이제 뭐 동결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에 되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JYP가 이제 주식 사라고 했을 때가 이제 이때였었고 한 뭐 20-30%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겠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갖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엔화가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엔화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본 구매자들의 이제 구매력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K-팝이나 앨범이나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JYP하고 SM 같은 경우는 일본 비중이 2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류의 가장 큰 두 개의 지갑, 머니머신이 지금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이 일단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달에 비자 면제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좀 중국도 한류가 좀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올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중국 공급 물량이 일단 뭐 축소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엔터 쪽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별거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봤을 때 일단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그런 뭐 걸그룹, 보이그룹, 걸그룹이 특히나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돈을 갖다가 많이 썼고 25년은 좀 걷어들일 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BTS,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로 컴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중 그리고 한일 관계 이런 부분이 복병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경색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화장품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늘 업종들이 오늘 많이 다 오른 업종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자, 보시면 일단 2024년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사하고 ODM 그리고 이제 대형사하고 중소형사 ODM 봤을 때 대형사는 매출이 2% 늘었고요. 중소형사는 40%가 늘었고 ODM 쪽이 20% 늘었어요. 당연히 중소형사가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 그런 화장품사들이 일단 뭐 큰 폭으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ODM도 괜찮았고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자,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속도를 갖다가 조절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완만한 상승 이제 그러니까 결국 피크아웃이 현실화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초 화장품에서 색조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에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K-뷰티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미래를 보더라도 젊은 층에서 주로 고객이 된다는 거는 나중에 그 세대가 이제 커졌을 때 고가 화장품도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좀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사 매출이 일단 전년비 대비해서 이렇게 급증을 갖다가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고 ODM 같은 경우가 일단은 좀 무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잘 팔린다고 하지만 의외로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 화장품을 갖다가 잘 안 써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이 미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해도 지금 마켓 쉐어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25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일단 일단 24년 대비해서는 한 20% 가까이 증가를 갖다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빅테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반도체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내년에도 이익이 잘 나와주느냐 여기에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가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25년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잠시 뒤에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